네, 이번 경기는 점점 자리를 잡아가면서 5위까지 올라선 첼시와 지난 라운드 맨유를 상대로 1승을 챙긴 뉴캐슬이 만나고요. 아, 참 이 경기 얘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영수 기자님께서 네. 얘기를 해주시죠. 네, 일단은 뉴캐슬이 지난 라운드에서 맨유를 잡았다고는 하는데 네. 전체적인 팀 밸런스가 그렇게 올라왔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조금의 운이 따랐던 경기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뉴캐슬이 맨유를 잡았던 거. 하지 않아요 지금? 상당히 슬픈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높은 네. 점수를 좀 주기 힘들 것 같고요. 대신에 첼시 같은 경우에는 그 어린 선수들이 상당히 기량이 많이 올라왔어요. 제가 그때 프리시즌 경기 때 첼시가 뛻헨글라드바흐로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경기를 보러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마운트 선수랑 아브라함 선수가 정말 잘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시즌을 시작하고 나니까 그때 잘했던 선수들이 이제 기량이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계속 자신감도 올라오는 모습인 것 같고요. 이제 그때 램파드 감독도 만났었는데 램파드 감독도 그 마운트 선수에게 상당히 큰 기대를 많이 걸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왜냐면은 자신이 현역 시절에 뛰었던 포지션에서 뛰는 선수고 스타일도 비슷하고 하다 보니까 그 선수가 이제 좀 약간 키플레이어다라고 말했었는데 실제로 지금 잘해주고 있고 이번에 잉글랜드 대표팀도 갔다 왔었고요. 물론 좀 빠지긴 했지만 중간에. 그리고 램파드 감독도 초보 감독이지만 그래도 계속 경기를 하면서 경험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첼시가 지금 5위까지 오를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 두 선수가 좀 주축 선수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일단 그 두 선수도 주축 선수고요. 네. 일단 제가 알기로는 박시아 우리 아나운서께서 캉테 선수를 상당히 좋아하신다고 그런 첩보를 들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캉테 선수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아, 네. 네네. 일단 캉테 선수가 좀 중원에서 중심을 좀 잡아주는 역할인데 첼시가 아무래도 어린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캉테 선수 같이 좀 경험 많은 선수가 중앙에서 중심을 잡아줘야 경기가 좀 잘 풀리는 이제 양상으로 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캉테 선수 같은 경우에 이번 시즌 특히 특징이 뭐냐면은 좀 답답하면 내가 한다라는 스타일이거든요.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인데 좀 공격이 잘 안 풀릴 때면은 자기가 공을 몰고 올라가서 슈팅까지 하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그런 식으로 골도 많이 넣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번 경기도 캉테 선수의 그 귀여운 움직임을 좀 눈여겨서 보시면은 귀여운 움직임. 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캉테 선수가 득점에 성공을 할까요? 네, 모르겠어요. 그래요? 네. 어디가 이길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첼시 승리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재밌는 기록을 좀 하나 찾아봤는데 네. 첼시가 뉴캐슬을 최근 5년 동안 홈에서 상대해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6전 6승.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하자면 첼시가 뉴캐슬을 홈에서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몇 대 몇으로 좀 이길까요? 3대 0 봅니다. 3대 0. 네네. 그러면 첼시는 홈에서 뉴캐슬을 상대로 뭐 지금까지 항상 승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나 승리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다음 경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4를 노리는 레스터가 벌리를 상대로 상승세를 다시 한번 이어가고자 합니다. 정준 기자님, 이 경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레스터의 상승이 조금은 멈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레스터 되게 재밌는 게 강팀에 좀 패배를 했고 맨유가 강팀이 아니구나. 어쨌든 뼈를 때리시는 맨유에 패배를 하고요. 그대로 네. 2연승을 달리다가 최근에 리버풀에 1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4경기 성적은 이제 2승 2패인데요. 특히 맨유에게 진 게 좀 뼈아팠던, 그러니까 좀 상승세가 좀 멈췄던 게 좀 컸고요. 또 리버풀이랑 강팀 상대로 잘 싸웠으나 아쉽게 좀 패배를 했습니다. 반면 벌리는 좋지 않은 흐름을 초반에 좀 보이다가요. 최근 4경기에서는 무패 2승 2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라운드에서 특히 에버턴을 잡으니까 에버턴이 좀 확 내려갔죠. 에버턴을 1대0으로 잡으면서 저력을 보여줬고요. 일단 강점과 약점을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레스터의 강점은 역시 뭐니뭐니 바디의 빠른 역습과 안정적인 중원, 그러니까 메디슨, 은디, 틸레망스, 그러니까 4-1-4-1을 주로 쓰고 있는데 이 중원이 안정감을 가져가면서 확실하게 좀 좋은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윤쿠, 에반스, 칠웰, 페레이라, 그러니까 포백이 상당히 단단하고요. 또 슈마이켈, 맨유의 레전드의 아들이죠. 슈마이켈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상 큰 약점이 없는 팀, 물론 완벽하게 뭐 빅4를 위협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 좀 어렵지만 상당히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팀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번니는 전형적인 4-4-2 포메이션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달라요. 전형적인 4-4-2라면 좀 뭔가 측면이 좀
클래식한 윙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윙어는 없고요. 좀 중앙지향적인, 그러니까 두 줄 수비를 통해서 안정적인 수비를 구축한 후에 또 두 명의 투톱, 근데 장신 공격수들을 좀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해서 이 어쨌든 측면을 허무는 것보다는 얼리 크로스라든가 이런 중앙에서 뭔가 딱 띄워줬을 때 헤딩을 따주고 또 세컨볼을 노리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팀이 바로 번니입니다. 두 팀 모두 좀 단단함과 좀 수비력을 갖추고 있는 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약점을 보자면 두 팀 모두 측면 공격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 측면에서는 좀 풀백을 좀 많이 올리는 을 통해서 공격을 전개하는 모습이 좀 많이 있고요. 바디의 역습을 미나 타코스키 얼마나 막아낼지, 두 선수가 뭐 아주 발 빠른 센터백이라 보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바디를 얼마나 막을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원 싸움이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레스터의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메디슨 선수가 부상이라고 들었어요. 네, 역시 축자랄 날로 발전하는. 네. 그렇다면 좀 어떤 선수를 주목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메디슨을 제일 주목을 하려고 했는데 부상당해서 잉글랜드 대표팀에서도 하차를 했고요. 근데 어디 뭐 이상한 데를 갔다고 그죠? 뭐 네. 기다 보니까 네.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금지된 곳에 갔죠. 그렇죠. 네. 갔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좀 비난 아닌 좀 비난을 받고 있지만 어쨌든 메디슨이 빠지면서 저는 두 팀을 좀 센터백으로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양 팀 모두 중앙 공격 지향이기 때문에 측면보다는 중앙에 집중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센터백들이 어떤 활약을 펼치냐에 따라 경기 양상 확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수 안에 골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레스터는 소윤쿠, 번니는 벤미 이 두 선수를 좀 키플레이어 좀 뽑고 싶고요. 소윤쿠는 번니의 장신, 그러니까 투톱을 좀 얼마나 잘 막을 수 있을지. 그러니까 소윤쿠가 아무래도 좀 모든 걸 갖춘 터키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좀 잘해주냐에 따라서 좀 경기 양상이 바뀔 것 같고요. 벤비는 바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디의 속도를 얼마나 좀 저지할 수 있을지 그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번리에도 부상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부상 선수가 좀 있는데 그래도 이 팀은 좀 꾸준하게 좀 전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확 잘하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꾸준하게 좀 조직력을 맞춰가기 때문에 부상 선수가 있어도 조금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래요? 네. 그럼 벌리가 혹시 좀 좋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까요? 레스터를 상대로? 네, 모두가 좀 레스터 승리를 예상을 하겠지만 네. 저는 좀 무승부를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스터가 최근 흐름이 좋지 않고 아무래도 메디슨이 빠졌을 때 공격력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맨유에 포그바 빠진 느낌보다 더한 느낌으로. 또 마음 아픈 얘기를 좀 괜히 꺼내가지고 메디슨 맨유 영입하는 얘기도 좀 있을 정도로 확실히 메디슨이 좀 확실하게 좀 떠오르고 있거든요. 네. 메디슨이 뭐 아직은 확실치는 않아요. 또 올 나올 수도 있고 뭐 못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 봐서 못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냐면 대표팀 경기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메디슨이 못 나온다면 창의적인 플레이가 좀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레스터에 만약에 좌우 측면이 옛날에는 알브라이트나 마레지스 때는 측면에서 열어주는 좀 창의적인 플레이가 있었는데 이 두 선수가 좀 알브라이트는 조금 이제 좀 정책이 좀 떨어졌고요. 마레지스 떠나면서 이 두 선수를 대신하는 선수들이 많지가 않아서 만약 메디슨이 빠졌을 때는 좀 창의성이 확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레스터의 바디가 좀 단조롭게 좀 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번니는 흐름이 좋고 끈끈한 수비력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뭐 좀 이런 흐름을 살려간다면 저는 1대1 무승부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레스터와 벌리 1대1 무승부로 마무리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다 정지훈 기자님과는 좀 다른 예상을 하실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댓글로 좀 많이 남겨주시면 그걸로 정지훈 기자님을 다음 방송에서 놀리는 걸로 저는 승부사니까요. 1대1 무승부입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